안녕하십니까. 명품변호사 TV의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천의 도시기본계획 2040 중에 도심 및 주거 환경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이제 오래된 도시죠.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도시가 이제 새로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기성 시가지가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쇠퇴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인구 사회 부분, 산업 경제 부분, 물리 환경 부분을 통해서 그 쇠퇴 지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 쇠퇴 지수를 판단하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들을 보니까 일단 인구 사회 사퇴 지수 상위 30%를 보게 되면 뭐 예상과 같이 원도심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이제 쇠퇴하고 있죠. 이런 곳은 인구 감소율이 다른 곳보다 높고 1인 가구나 그 다음에 독거 노인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주로 이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뭐 강화군 이런 데가 되겠고요. 산업경제 쇠퇴지수의 30% 이상인 곳은 원도심과 서구 강화군으로 나타났는데, 이곳은 그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그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환경 쇠퇴지수의 상위 30%는 대부분 이게 경인선과 경인고속도 주변이고요. 대략 30년 정도 이상 된 그 기성시가지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역이었던 곳들이 물리적으로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을 해서 쇠퇴 지수를 산정하고 그러한 곳을 이제 도시정비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인천의 도시정비 사업 구역이 95개소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사업의 형태가 재개발이 63개소, 재건축이 20개소, 그 다음에 주거환경 산업이 12개소인데 가장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은 부평이에요. 부평은 35개의 그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이 미추홀구하고 그 다음에 동구 순으로 정비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천 시내를 돌아다녀 봐도 부평이 가장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추홀과 동구가 정비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이 가장 낙후가 된 곳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각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데 인천에 4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 가지 형태로 나누거든요. 도시 기반 경제형, 근린재생형, 중심 시가지형, 근린재생형, 일반형이 있는데, 어떤 곳은 상업지역으로서 조금 활발하게 만들고 어느 지역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대상인 공동주택 현황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0세대 이상이어야 되는데, 인천에 661개 단지, 거의 한 45만 세대 정도가 재건축 대상인, 그러니까 30년 이상인 아파트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는 지금 아파트의 한 60%가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인천이 2030년, 40년대에도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인천의 전체 빈집은 한 4,000세대가 빈집이 있어요. 빈집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그 문제점이 뭐냐면, 결국은 이러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거의 이제 공동주택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인천의 주거 시설이 다 아파트로 변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재개발 재건축 하다 보면은 이 도로가 많이 없어져요. 그래서 원래 도로가 이게 좀 모으는 기능이, 집상 기능이 있는데, 이런 도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변 지역과 이 지역이 단절되는 그런 그런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반 시설을 좀 많이 제공하는 게 부족한데, 그래서 도로나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조금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재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에 살던 분들이 많이 떠나요. 그래서 재정착률이 낮은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도심을 중심으로 이제 빈집이 증가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실천 전략을 두고 있는데, 일단 그 균형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원도심은 죽어가고 있고 신도심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원도심을 빨리 개발해 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신도시로 나가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도심 자체는 바로 생활권별로 해가지고 재개발 재건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중고밀도로 이루어지게 해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원도심에 있던 분들이 다시 거기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생활권 관리가 되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다시 그 재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쪽에 주거했던 분들이 다시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으로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일반 제곱미터에서만 가능했는데 2만 제곱미터까지 확대해서 가능하면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렇게 도로에 둘러싸인 곳이 많은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빨리 재건축을 통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결국은 나갔다가 다시 못 돌아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출비의 융자를 더 많이 한다든가, 그 다음에 생활 SOC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을 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녹지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면서 끊어졌던 녹지를 잇는 그러한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 어떤 역사 문화 자원이라든가 또 생태 체험, 뭐 소래 습지 같은 데서 이제 생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지역에서 문화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활성화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섬하고 연결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섬 통합 관광 센터를 조성해서 섬 관광이 또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빈집인 경우에는 그것을 철거해서 그것이 공공시설로 쓰인다든가 아니면은 마을주택관리소라든가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쓰는 경우에는 철거 비용이라든가 리모델링 비용을 이게 지금 그 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질의 주택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중층 고밀의 쾌적한 주택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원도심에는 혼자 사는 분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주택 형태를 공급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재개발되고 그 민간에게 맡기면 싸우느라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LH나 IH 등의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도하도록 하게 되면 사업적으로 평균 13년 걸리는 거를 5년으로 단축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공공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하면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이 직접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도심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입체 복합화, 그리고 중심지 위계별로 해서 원도심을 위에 놓고 주변으로 어떤 생활의 범위, 영향력이 퍼질 수 있도록 그러한 도심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크게 구월과 부평을 두 축으로 두고, 그 다음에 동인천, 주안, 계양을 3개의 작은 단계로 두고, 그 사이에서는 가정, 계자, 그 다음에 숭이, 하기, 간석 지역을 소규모 생활권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도심을 살리는 방법으로 원도심, 인천의 원도심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이제 계양지죠. 그쪽으로 여러 가지 관광시설을 이제 많이 넓히고, 그 다음에 옛날 창고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 마이스 산업을 개발해서 거기서 전시회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고무신 로드를 개발한 것처럼 인천에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곳에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도 아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들었던 고무신 로드가 아마 대표적인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 인천은 많은 산업단지, 10개가 넘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이 산업단지를 구조 고도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혁신을 통해서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이러한 도심이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영향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계획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일단 인천의 주택 보급률이 100.2%인데 다른 지역은 거의 105%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택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간에 맞춰서 주택 보급률을 105%까지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천의 주택이 112만 호인데 이거를 계속 높여서 2040년도에는 150만 호까지 넓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은 아파트가 한 63%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택이 있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파트 중심의 공급도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조금 중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주택 노후도가 인천이 지금 30년 넘는 것이 16%고요. 대부분의 주택이 20년에서 29년이 한 5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2030년도 이후에는 대규모 재건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주택이 많은 곳은 동구나 미추홀구 부평구고요.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 자가 비율이 58%, 그 다음에 전세 등 임차 비율이 37%인데 그 예전에 비해서 자가 비율이 높아지고 임대 비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가 높은 곳은 주로 동구나 중구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인천에 많이 공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주택은 인천에 15만 호가 있고요. 그 중에 53%가 공공에 공급한 것이고 민간에서 47% 공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게 남동구, 부평구, 미추홀구, 서구 등 이렇게 임대주택, 임대아파트가 공급된 곳에 주로 몰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를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인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2035년도까지 인구가 증가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과 주택 호수를 많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택의 실수요자가 주거 트렌드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나 그 다음에 노인들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 환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인천은 공기가 좋지 않고 수도권 매립지 근처에는 또 어떤 대기 오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실천 전략, 주거계에서 실천 전략을 보게 되면 일단 원도심에 있는 그 인구가 많이 이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원도심에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략 한 2040년까지 157만 호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수를 원도심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가구 증가나 고령화 때문에 주거 수요가 다변화해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도 안 좋은 주거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주택들을 공급을 하고 또 미개발 지역 같은 서구에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오히려 주택 수요를 억제해서 그쪽은 자연 환경이 많이 남아서 저밀도로 개발하게 하려는 것이 이제 기본 계획의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공공에서 많이 공급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도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 재개발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동구나 미추홀구, 부평구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들이 대거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면 아마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더 직장도 많아지고 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의 활성화 구역으로 만들어서 국가와 지자체에서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나이가 드셔도 잘 살 수 있게 의료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거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주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인천에서 그러한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두 개의 지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계양 테크노밸리의 공공주택지구와 그 다음에 검암역 근처에 그 검암 역세권 개발이 있게 되는데요. 거기에도 공공주택을 개발해서 한 8,000세대 이상을 계양과 검암지구에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 임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임대주택을 확보해 가지고 돈이 없는 청년층이나 그 다음에 고령자 신혼부부에게 그에 맞는 그 주택을 공급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택의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지역, 그런 주거 시설을 이제 어느 정도 기준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이 있다면 수세식으로 바꾼다든가, 입식 부엌이 아닌 곳이 있다면 입식으로 바꾼다든가, 목욕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거를 추가하는 경우에, 이거는 집을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않아도 그런 화장실이나 부엌이나 그런 것들, 목욕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통해서 최저 주거 기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이제 주거비를 지원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비가 많이 들어가는 세대에게는 주거비의 30%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도 시에서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천은 주택이 아직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노령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맞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앞으로 10년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천은 도심 및 주거 환경 계획에 대해서 늘어나는 인구와 그 다음에 주거 트렌드, 그 다음에 어떤 삶의 그 기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주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원도심에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이 돼서 주거 수준을 확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중구와 그 다음에 동구, 그 다음에 미추홀구, 부평구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대적인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인구를 확장을 시켜야 이 원도심과 또 지금 그 신도시 간의 어떠한 그런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과감하게 원도심의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인천도시기본계획 2040 중에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